이 장면이 저는 이제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굉장히 뭉클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이 선조가 그냥 의서를 만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준을 딱 줬어요. 그게 이제 요 세 가지인데 자신이 그 중국 의서를 다 봤더니 너무 정신이 없다. 너무너무 막 그냥 기록이 산만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의서는 좀 분류를 명쾌하게 해라. 그런 이제 명을 내려서 이제 허준은 그걸 아주 거의 200%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이 아까 이제 너무너무 무섭게 보이는 책인데 이렇게 딱 펴면 목차가 나오잖아요. 목차가 너무너무 간결해요.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인간과 이 자연의 병과 관련된 모든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탕약 친구 그거는 이제 아주 전문가들 용이지만 요렇게 구성이 돼서 그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작인데 분류가 너무 명쾌한 거 이게 이제 진정한 고전이죠. 아주 심오한데 너무 산만하다 그러면 지혜가 전달이 안 됩니다. 모든 지혜는 깊이 있되 간결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명령을 내렸고 또 하나가 이제 막 병이 든 다음에 고치면 너무 늦더라. 그래서 병이 들기 전에 섭생을 잘하는 그런 식으로 의서를 쓰라고. 그런데 섭생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아 그거는 부어라 마셔라고요. 그거는 섭생의 곤란하고요.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소화를 해야죠. 잘 싸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 때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 섭생의 순환은 잠. 현대인은 기본적으로 잠이 부족하고 잠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동의보감 지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지면 다 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가난하고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분도 지금 IT업에 종사하는 분보다 삶의 질이 훨씬 더 낫었어요. 지금 IT업 이러면 그 다큐 같은 데 보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실 노동량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잠이거든요. 잠. 그래서 이제 잠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해서 동의보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국 의서는 다 중국에 있는 약초들만 나오니까 우리 조선에 있는 그 약초들 그리고 음식 중에 있는 약이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전부 병기해서 다 이제 아주 궁벽한 곳에 있는 백성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라. 요게 이제 왕의 마음이고 의사의 마음인 거죠. 이거를 허준이 훌륭하게 구현을 해서 이제 중국 의학에 맞선 동의 그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했지만 그리고 보감은 거울처럼 투명하게 모든 병의 기륭 그 다음에 생사 화복을 다 알려준다. 이런 의미가 담긴 아주 멋진 의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이제 읽다 보면 막 이론이 참 많이 나와서 낯설기도 해요. 처음에는 음양 오행 이런 건 잘 익숙하지가 않다가 그래서 이제 좀 포기하려 그러면 재밌는 얘기가 쏙쏙 들어있어요. 그래서 의서에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나?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요. 피난 갈 때 애가 막 울으면 어떻게 애를 달래지? 이런 것이 의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금슬이 좋아지는 방법 이런 건 솔깃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현대의학에 절대 없죠. 그리고 질투를 없애는 법. 질투를 없애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동의보감을 끝까지 읽게 됩니다. 근데 현대의학에는 이런 영역이 없잖아요. 자세히 검진해서 병을 찾아내는 그런 게 이제 현대의학의 장점이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의학이 굉장히 이제 제한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병을 앓는 건 사람인데 좀 이 사람이 겪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생각에 의대를 나온 분이 제일 사실 글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인간이 겪는 가장 괴로움을 직접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의학 또는 현대 의학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스토리 라인이었고 병을 어떻게 빨리 극복해내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물론 이제 이게 현대 의학이나 동의보감식 의학이 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 예비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의학이든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온갖 의학을 이렇게 서핑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잘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이런 치유책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의보감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현대의학이 어떤 식으로 몸을 보고 병을 치유하는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의보감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일단 그림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사람들의 신체하고는 좀 안 맞죠. 일단 옆모습. 왜 옆모습이냐?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부도는 우리가 서양 해부도는 죽은 신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간적으로 배열하고 진열하는 건데 동의보감은 살아있는 신체. 살아있다는 걸 이제 어떻게 증명하냐면 배꼽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등 뒤로 기가 흐르고 있는 거. 요런 거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호흡이 되고 기가 순환이 되면 그러면 생명활동이 가능하다. 오장육부가 작용해서. 그러니까 팔다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분화되는 거예요. 설령 팔다리가 없어도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담겨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아주 이상적인 몸체는 한 4등신이구나 이런 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 이걸 보고 아주 이상적인 몸이에요. 저게 순환이 아주 잘 되는 몸이라고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 요건데 동의보감을 이제 펴서 내경편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생명의 토대라고 하는 정기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기본 토대를 정기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 정은 신장에서 이렇게 펌프질 되는 호르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정액, 여성의 생리혈, 피, 침, 땀 모든 게 다 정이에요. 우리는 진짜 액체로 이루어진 사실 몸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잘 순환이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살맛이 납니다. 사는 게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능동적이 돼요. 근데 물기가 빠지면 그게 이제 노쇠의 징후이기도 한데 평소에도 수분이 부족해 이러면 이렇게 마음서부터 이렇게 팍팍해져요. 실제로. 그래서 저것은 에로스의 원천이라고 해요. 에로스는 남녀가 이제 짝지기 할 때 쓰는 중요한 어떤 생명의 자원이기도 한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정을 나누고 또 스승을 만나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뭘 또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거에 다 쓰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사실 현대인은 너무 외모에 집착을 해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일에서는 그 사람에게서 느끼지는 알 수 없는 끌림이에요. 끌림. 그것이 생명작용으로 뭔가 하면 바로 정이에요. 물질적 진료 같은 건데 저것을 잘 자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을 해도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그 우정도 많이 나눌 수가 있고 왜 우리가 끈끈하다고 하잖아요. 접착하는 윤활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정은 아주 중요한 자산이죠. 그 다음에 정을 몸 전체에 돌리는 엔진 같은 게 기인데 기는 폐에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호흡이죠. 그러니까 이 호흡을 적정하게 잘 하면 몸이 순환이 잘 되겠죠. 그러면 호흡을 잘 하려면 호흡이 너무 가라앉아도 안 되겠죠. 가라앉지 않으려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현대인은 대부분 말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어디에 자꾸 갇혀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가 잘 순환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열심히 또 순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예. 말을 할 때 주로 화를 내면서 말해요. 이게 삶의 현장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가 굉장히 양극단으로 막 그 왜곡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도 편안하지 않을 뿐더러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타인하고 소통하는데 점점 그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폐가 발달을 하면 폐기가 있다. 폐기가 있다는 건 당당하게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은 심장이 주관하는 기운인데 저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자동차를 비교하면 기름이 충분히 있고 엔진이 잘 돌면 잘 달릴 것 같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운전자가 어디로 가겠다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갈 곳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겠다고. 그러면 인생도 그냥 내가 정하고 기가 잘 순환해서 건강해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건강한데 방향이 없으면 삶의 질은 더 떨어질 수 있고 또 뭐 전기가 너무 낮은데도 방향이 뚜렷하면 남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면 심장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예, 심장이 불안하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신이 잘 순환하는 것을 생명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동의보감 언어로 얘기하면 통즉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다. 아프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해놨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